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강사 김웅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1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2편을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글만 알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제가 오행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100장쯤 고르세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빛바랜 사진. 자신의 삶을 기록합니다. 진솔하게. 서슬프르게 후손들에게 거울이 될 전기, 정신적인 유산, 사진, 자서전. 네. 자, 이번 시간에 사진 자서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했고, 뭐 할 때 가장 슬펐으며, 뭐 할 때의 경험은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결혼했을 때, 집 샀을 때, 아이 출산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각자 아마 다르실 겁니다.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나의 인생은 뭐 할 때 가장 행복했고, 뭐 할 때 가장 슬펐나요? 슬픈 경우는 뭐 이별할 때, 뭐 직장을 잃었을 때, 이별 중에서는 이제 영원한 이별, 죽음으로 헤어질 때 가장 슬펐겠죠. 그리고 뭐 사업을 실패했을 때, 뭐 이럴 때도 슬펐겠죠. 뭐 할 때의 경험? 경험도 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경험을 기록 한번 하시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톱뉴스.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 신문사의 편집국장이라면 내 인생의 톱뉴스를 뭘로 정하실까요? 정말 다양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뭐 중요한 뉴스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뉴스 중에 한 가지만 고른다면 뭘로 고르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인생의 10대 뉴스를 정하세요. 10가지. 뭐 10대 뉴스도 어렵다면 20대 뉴스. 이렇게 정하셔갖고 거기서 차츰차츰 줄여나가셔서 내 인생의 3대 뉴스 뭐 이렇게 줄이시고 거기에서 하나만 뽑으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톱 뉴스는 뭘까요? 지금 이 시간 한번 골라보시죠. 나의 연대기는 연대 순으로 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나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주시 뭐 이제 여든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리고 몇 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저는 이제 유구초등학교 입학했는데요. 어디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6년 동안 있으면서 매년 기록하는데, 뭐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4학년 때 뭐 포크 댄스를 뭐 추고 뭐 그리고 6학년 때 반장으로 당선되고, 그 이제 가족 사건은 제가 이제 1960년에 어린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흑석동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지내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7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월 28일 날 철도청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 역사죠. 우리 시청자님의 역사는 뭐 또 대학에 가고 뭐 다양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쭉 적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뭐 사회적 사건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을 검색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셔도 내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회적 사건, 큰 사건은 뭐가 있을까?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대기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생애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19세에 공무원이 됐다. 기뻤다. 얼마나? 한 번 칠 정도로 기뻤다. 그리고 21살에 대학 시험을 봤는데 실패했다. 얼마 정도 슬플까요? 뭐 마이너스 6도 되고 마이너스 10도 될 수 있겠죠. 자기 느낌에 따라 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점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생애 그래프가 되는데, 제가 이 생애 그래프 그린 걸 많이 봤는데 평탄하게 사신 분은 없어요. 기쁜 일과 괴로운 일이 거의 뭐 이렇게 교차하면서 인생이 흘러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애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서전을 쓰고 느낀 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낀 점을 이제 말씀하신 분들은 서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쓰신 분들 중에 한 회기에 이제 느끼신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삶의 자취를 기록해서 행복하다. 자존감이 커졌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슬픔과 한을 풀어냈다. 가족과 친지 및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삶의 목표가 생겼다. 그때 농협을 정년퇴직하신 80세 되신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시조 배우러 갈 거야. 아니 시조를 뭐하러 배우러 가세요? 그랬더니 시조 배워서 시조 형식으로 자서전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한 75세 된 여자 어르신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삶의 매듭을 이번에 지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자서전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글을 꾸준히 써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또 수강생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되어서 기뻤다. 이런 분도 계시고,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내 삶 정말로 마이너스였는 줄 알았는데 자서전을 쓰고 보니까 내 삶도 꽤 괜찮은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해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이제 제가 사전 장례의향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유언장도 쓰시도록 안내를 해드렸더니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사진을 활용해서 자서전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전 생애에 걸쳐 자서전을 다시 써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보니까 처음에 쓰시기 싫어했던 분들도 쓰고 나더니 미흡하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써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삼행시, 제가 어머니, 엄마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찡한 말이죠. 하다 어머니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후회하는 이 마음. 니도 웃지만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렴. 어머니 살아계실 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지금도 후회가 많이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제 노트와 볼펜 갖다 놓고 한번
매물하셔요. 어머니는 나를 몇 살에 낳으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32에 낳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뭘 좋아하셨는지 아마 고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노래를 즐겨 하신 것 같고요. 어머니에게 잘해드린 일, 어머니에게 잘해드린 일,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건 해갑 때 금목걸이,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해드렸는데요. 어머니가 참 고마워하시고 틈만 나시면 이제 목걸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엄마 뉴스에 보니까 할머니가 금목걸이하고 이제 이렇게 길에 다니는데 어떤 못된 놈이 그걸 채갔어.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어머니가 목걸이를 장롱 속에 이제 넣어두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말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속속혀드린 일, 조금 후에 다시 그 가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속속혀드린 일 많이 있죠. 어머니의 당부 말씀은,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가에 가지 마라. 잘못하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늘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서전 쓰기 할 때 어머니 성함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 삶을 비유해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는 송, 기자, 순자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송기순 여사는 칠갑산 자락 갈개울에서 여든이로 시집와 운동장만한 하늘 밑에서 사셨다. 기펴고 산 날 10손가락 꼽을 정도. 순한 양처럼 풀밭에서 서성이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정말 저희 어머니는 남에게 정말 뭐 이렇게 뭐 핀잔 한번 안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여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세상 살기 힘들게 사시다 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머니 속속해드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공주고등학교로 진학한 선배가 한여름에도 흰 양말을 신고 돌아왔다. 나는 그 형의 흰 양말과 뽀얀 얼굴이 부러웠다. 시커먼 발에 맨발로 다니던 나는 장롱에서 두툼한 겨울 양말을 꺼냈다. 신으려고 하니 발톱이 걸렸다. 가위로 발톱을 깎으려고 했지만 깎을 수가 없었다. 저녁을 짓는 어머니한테 발톱을 깎아달라고 졸랐다. 어머니는 한여름에 양말은 뭐고 바쁜데 발톱은 왜 깎냐며 발톱을 깎아주지 않으셨다. 나는 화가 나서 새 가위를 마당에 집어던졌다. 감나무 그늘에 떨어진 가위는 두 동강이가 났다. 어머니는 화를 크게 내며 내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아무리 화가 나도 뭐 하나 던진 적이 없는데 어린 게 벌써부터 물건을 던지느냐고 나무라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것도 던지지 못했다. 정말 그날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정말 따끔한 훈계를 들은 거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를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 삶을 그대로 표현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심순덕 시인의 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읊어보려고 그래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앉아 대충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가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고, 엄마는 고기도 잡술 줄 모르고, 엄마는 밥이 부족하면 속이 아프다고, 나는 저녁에 먹은 게 뭐 체했나 보다고 뒤로 물러나 앉으시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만 잘해주던 엄마, 정말 엄마에 대한 추억을 글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몇 살에 낳으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36에 저를 낳으셨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아버지도 이제 고기 좋아하시고 생선 좋아하시고 특히 술을 좋아하셨어요. 지구는 못 가셔도 잡숫꾼을 가신다 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고요. 아버지가 즐겨 부른 노래는 저한테 애국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해드린 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잘해드린 일, 제가 논을 좀 사드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에게 속 썩혀드린 일, 아버지에게 속 썩혀드린 일, 많이 있겠죠. 아버지의 당부 말씀은, 저희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는 마른 발로 먹고 살아라. 아버지 이제 농사꾼이라 늘 이제 발이 젖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마른 발로 펜대나 굴리면서 이제 먹고 살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형제간에 잘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제가 드린 질문을 갖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 성함 삼행시, 김매고 걷어서 오남매를 논밭에서 키우신 분, 용의 여의주는 없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함으로 보릿고개 넘으셨다. 출국은 징용으로 홋카이도 탄광에 간 것뿐 그 흔한 애국여행 한 번 못하고 일생을 마치셨다. 이것도 참 제가 애국여행을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못해드린 게 한으로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생 농사만 지으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농사를 지으셔서 논도 사고 산도 사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을 그 보릿고개가 있을 때도 저희가 굶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강제징용을 가셨었어요.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글을 쓰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왜 더 많이 여쭤보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요 이야기는 아버님이 이제 생전에 계실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가네모도상이 사람을 죽였다. 아버지에겐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을지도 모른다. 일정시대 일본 홋카이도 탄광으로 강제징용 가서 일하던 아버지는 난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던 덩치가 큰 일본인의 목에 감긴 외포 수건을 움켜잡고 목을 조였다. 일본인이 버둥거려도 손아귀에 힘을 더 주었다. 설 죽이면 아버지가 대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졸랐다. 일본인이 숨이 멎고 축 늘어질 때까지 움켜쥐었던 수건을 놓지 않았다. 그날 아버지는 일본 놈을 죽이고 당신도 죽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일본인은 아버지가 난로 앞에 앉아서 불을 쬐면 의자를 걷어차는 등 수시로 못살게 굴고 조센징 빠가야로라며 폭언을 일삼던 자였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일본인은 그 다음부턴 아버지에게 깍듯이 대했다. 큰 도시락에 밥을 싸 갖고 와서 먹기 전에 절반을 갈라 아버지에게 주기도 했다고 한다. 예, 아버지는 고생하시다가 광복대전에 1945년 8월 달인가 돌아오셨습니다. 시오리 산길 걸어 지고 온 겨우살이, 눈 내린 겨울밤을 따끈히 데워주던 이제는 꿈에서 보는 아버지의 나무찜. 아버지는 이제 평생 지게를 지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 지게를 떠올리면서 시를 한 편 적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자서전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끔 이제 손유희로 어르신들과 수강생들과 소통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콕콕콕콕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서 아메리카를 이제 발 만지면서 하는 거예요. 발견했대요. 오기영차 얍. 오기영차 얍.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콕콕콕콕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서 아메리카를 발견했대요. 오기영차 얍. 오기영차 얍. 이렇게 손유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머리 이제 두뇌 회전을 이제 잘 하도록 하죠. 제가 그림 솜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화상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신이 그린 자화상 아마 세계 유일한 그림일 겁니다. 한번 자신의 자화상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나를 꽃으로 비유하면 무슨 꽃? 시청자 여러분, 무슨 꽃으로 비유하시겠어요? 꽃이 많죠. 장미, 진달래, 목련 뭐 많이 있는데요. 저는 호박꽃으로 저를 비유해요. 아니, 호박꽃 예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호박꽃을 많이 보며 자랐어요. 그 호박은 잎도 이렇게 이제 또 반찬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호박 이제 열리면 애호박 따다가 수제비도 해 먹을 수 있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욱이 이제 호박 익으면 더 맛있어요. 늙으면.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주고 가는 호박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호박꽃을 이제 저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자서전에 쓸 수가 있어요.
나를 꽃으로 비유하면 무슨 꽃이 좋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무슨 꽃. 그래서 이제 그 꽃을 그려도 되고 사진을 갖다 올려도 되고요. 예. 좌우명도 이제 자서전에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자. 이게 이제 제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좌우명을 갖고 계신지요? 그 좌우명을 자서전에 담으면 좋습니다. 고향집 사진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집은 기와집인가요? 초가집인가요? 아니면 함석집인가요? 그도 아니면 너와집? 예. 집안에 나무가 있었나요? 우물은 있었나요? 애안가는 있었나요? 돼지우리는요? 헛간도 있었나요? 예, 이렇게 이제 고향집을 떠올려 보시고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린 그림이 세계 유일한 나의 고향집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림 솜씨는 없지만 그려봤습니다. 예. 방이 2개고, 예, 뒤 우란에 배나무가 있었고, 앞에 대추나무가 있었고, 예, 문간 방이 있었고, 뭐 이렇게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어린 시절에 어떤 놀이를 하셨나요? 저는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독작치기, 개토마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걸 했는데요. 다른 건 아시겠지만 뭐 독작치기는 잘 모르신다고요? 아마 저희 이제 공주에서 우리 독작은 돌을 독작이라고 그러고요. 돌을 저 앞에 세워놓고 던지고 맞추고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개토마시는 저도 유래를 잘 모르겠는데요. 개토마시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냥 발로 막 걷어차는 거예요. 태권도는 아니고 여하튼 뭐 친구들하고 발만 사용해서 뭐 걷어차고 놀던 이제 놀이고요. 음식은 이제 어떤 음식을 즐겨 드셨나요? 저희 땐 정말 3끼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제 친구는 이 도시락을 못 사갖고 와가지고요. 점심때만 되면은 그냥 저 혼자 몰래 나가갖고 수도가에서 물만 그냥 물로 배채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그때는 3끼만 먹어도 보리밥이 문제가 아니고 3끼 밥만 먹어도 행복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편에서 말씀드렸나? 예. 저희 아버님이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1학년 운동회 때 어머니가 해콩을 이제 따가지고 그걸로 밥을 지어 오시고 멸치 무침을 해 오셨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잘 입진 못했던 것 같아요. 추석이나 설 되면 선물로 옷을 선물 받았는데 딱 맞는 옷을 입은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늘 한 치수 더 큰 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잘하니까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얼마 못 입고 그 옷을 못 입게 된다고 했는데 뭐 동생도 있었는데 아버님은 늘 큰 옷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는 책이 없고 동네에도 책이 없어가지고 저는 책 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책을 실컷 볼 수 있는 도서관 관장이 되면 좋겠다. 어린 시절 꿈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대통령, 장군, 뭐 판사, 검사, 뭐 다양한 꿈이 있으셨겠죠? 예, 그 꿈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놀이, 옷, 음식 쓰시고요. 그 박성우 시인이 3학년이라는 시가 있어요.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동네 우물에다 미숫가루랑 사카린이랑 듬뿍 넣고 두레박으로 막 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뺨따기를 맞았다.
이런 이제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3학년 시절에 정말 동네 우물에다가 미숫가루 넣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맞았겠죠. 뺨따기 맞았다 이런 시가 있는데 저는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나무꾼과 선녀라는 그 교과서 이제 국어 책이었죠. 그거를 이제 베껴오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안 해갔어요. 저만 안 해간 게 아니고 제 친구들도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화를 많이 내셨죠. 그리고 한겨울인데 웃옷을 막 벗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썩은 걸레 있잖아요. 시커먼 그걸로 그냥 서로의 등을 밀어주라고 시켰는데요. 때가 낀 등을 서로 밀어주며 추위와 수치로 이제 참담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저희 이제 남녀공학이잖아요. 국민학교는 좀 창피했었죠. 아직도 60년이 넘어서도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그때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청소년기 16살 때 학교 다니셨나요? 아니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은 거의 학교에 다니셨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서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16살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공장에 다니셨다. 어떤 분은 식모살이 했다. 어떤 분은 촌에서 농사 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전부 다 학교에 다니시는 일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신의 꿈은 뭐였는지요? 저는 중학교 앨범 거기에 보면 자수성가 이렇게 써요. 흙수저가 집안을 일으킨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내가 좀 더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의 꿈은 뭐였나요? 청소년기 때 16살 때? 예. 첫사랑이라고 기억될 만한 일이 있었는가? 첫사랑. 저는 첫사랑은 없었고 아마 짝사랑 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풋풋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기억을 떠올려서 자서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 노량진역 근처에 있던 보급소에서 신문 87부를 받아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노량진 고개를 넘어 흑덕동 일대를 이제 배달하였거든요. 87부를 배달해서 60부 값을 수금해서 보급소에 넣고 나머지는 배달료조로 가지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참 좋은 조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속빈 강정이었다. 왜냐하면 60부를 수금해서 보급소에 주고 나면은요, 나머지는 돈을 잘 내지 않는 집, 신문 배달을 거부한 집이어서 돈도 받으러 갈 수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뭐 학비에 보태기는커녕 뭐 그냥 빵 조금 사 먹은 것밖에 없어요. 당시 신문의 한 달 구독료는 220원이었는데요. 어느 집에서는 250원을 주고 거스름돈 30원을 가지라고 했어요. 고학생이라고. 근데 저는 또 그때 동정받기 싫다는 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거스름돈을 기어코 돌려드렸어요. 그거 갖고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빵이라도 좀 사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신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그때 가지 않은 길은 무엇이고 지금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제 공무원이었죠. 여러분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가지 않은 길은 무엇이고 지금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하여 결혼을 하셨는지요? 했다면 누구와 몇 살에 결혼을 했는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와 어떤 때 행복했는가? 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1980년 3월 30일 일요일 안양 양지 예식장에서 의학 박사 이재철 씨를 이제 주례로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 이제 사회를 봐줬던 친구는 나중에 이제 서울시 정무
서울시의 뭐 부시장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회를 봤는데 뭐 신랑이 처음 하는 결혼식이라 좀 서툴러도 이해해 달라고 그런 말 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날 날씨는 화창했고 하객은 많았다. 공주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부모님과 하객들이 올라오셨다. 그날을 생각하면 정말 핑크빛이 돌고 막 그럽니다. 생일날 아내가 한상을 잘 차려줬는데 누이 동생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오빠 생일날 잘 먹었어요? 하길래 제가 미역국만 먹었어 했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아니 잡채도 해주고 고기도 볶아줬더니 미역국만 먹었다니 무슨 말이냐고. 제가 정말 아내한테 미역국 먹었죠. 예, 한 소리 들었습니다. 부부는 청년 시절에는 연인이고 장년 시절에는 친구, 노년기에는 간호사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접어들으셨나요? 친구인가요? 간호사? 예. 남편 문정이라는 시인이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가 남편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아내에게 제가 편지 하나 썼습니다. 여보, 나를 만나 고생이 많았어요. 밍크코트 한 벌 못 사주고 당신 좋아하는 사과와 포도도 실컷 먹게 하지 못하고 당신 표현처럼 한평생 개처럼 집만 지키게 해서 미안하오. 중략. 언젠가 당신이 말했지요. 마음 약한 내가 마음 더 약한 당신을 만났으니 다행이지 성질 나쁜 사람 만났으면 오래 살지 못했을 거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는데 진심으로 사랑하오. 이 다음 생에서도 만나길 바라오. 다시 만날 때는 더 잘 해주겠소. 이 말 진심이요. 이렇게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아내가 당신 생각이지 뭐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되어 자녀들은 모두 몇 명인가?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했는가?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남매를 두었고요. 아들은 공무원이고 딸은 유아복 디자이너입니다.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는 행복하게 살아라. 인생 길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당부하는 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아들 이게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피지 마라. 술을 적당히 마셔라. 빚보증 서지 마라. 떠날 때는 앉았던 자리를 돌아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애가 있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이건 뭐 손자, 손녀에게도 똑같이 당부하는 말입니다. 호수일, 제가 이제 정지용 시인의 호수일, 이걸 이제 치매 예방 차원에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저는 시를 그전에 참 많이 읽었어요. 요즘엔 뭐 별로 안 읽는데 수백 편 읽었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시 외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의 전환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무엇인가? 뭐 다양한 전환점이 있겠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선택은 제가 이제 후회되는 선택은 이제 강북에 집을 산 거, 강남에 샀으면 참 많이 올랐을 텐데 그때 한번 후회했던 적이 있고요. 여하튼 제가 이제 제 인생의 전환점은 저는 고등학교 국립철도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야간대학도 다니고 또 신문사도 들어갔고 신문사 다니면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강사가 돼서 나이 들어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국립철도고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간관계, 당신이 일생을 통해 만난 사람 중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죠. 뭐 믿음이라든가 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기억에 남는 사람에게 편지 쓰기를 이제 이렇게 권해 드리는데요. 스승님, 친구, 지인에게 편지 한번 쓰시죠. 미루시지 말고요. 지금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미, 당신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가? 당신이 읽었던 책 중 감명 깊었던 책의 제목은? 당신이 보았던 영화 중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이거 메모하셨다가 자서전에 쓰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탁구장 갈 돈이 없어서 탁구를 치지 못했는데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탁구를 배워가지고 산에 탁구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언론사 대회에 나가서 3등도 했어요. 요즘엔 뭐 탁구를 안 치지만 한때는 탁구를 열심히 쳤습니다. 여행, 기억에 남는 여행, 언제 누구와 어디로 간 여행인가? 전 이제 기억에 남는 여행이 백두산 천지에 가가지고 천지를 본 이제 그 여행인데요. 90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천지가 안 보였는데 우리 일행이 뭐 사과 베놓고 절 한번 했더니 안개가 싹 거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버킷리스트는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일 적는 거죠. 저는 미국 여행을 한다, 베스트셀러 책 출간을 한다, 시조시 4개 뭐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그 중에 미국 여행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아내와 함께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노년을 보내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은 누구인가? 봉사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지금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이제 봉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이별과 죽음, 당신은 언제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생전 유언장을 써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을 쓴 적이 있는가? 당신은 사전장례의향서가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은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가? 아직 자서전을 쓰시지 않은 분은 자서전 쓰기에 꼭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